부추를 고깃집에 가져가 구워 먹어도 되는가? 몇 달 전 일입니다. 저와 제 친구는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자는 약속을 하였다. 저는 부추와 고기를 같이 구워 먹고 싶었고 근처 고깃집에는 부추를 기본적으로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여 부추를 따로 사들고 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와 부추를 같이 구워 먹으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친구에게 말하자 친구는 저와 논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 짓을 왜 하냐, 하지 마라, 왜 하면 안 되는, 아 쪽팔린다 가게 해서 다른 식품들 들고 가는 게 맞냐, 맞는 말인데 부추 정도는 괜찮지 않나?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일이기에 제가 타협을 했습니다. 그럼 부추 무침을 사이드로 주는 곳이 있는, 거기 가서 사장님한테 생부추를 달라 하겠다. 그것도 싫지만 알겠다. 결국 부추가 나온다는 고깃집 갔는데 부추를 안 줬다. 부추 무침을 안 줬고. 아무튼 본론. 예, 적당히 생각을 해봤는데 매장이 제공하지 않는 음식을 매장에서 먹는다. 더 일반화하면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받겠다 라는 자체에 거부감을 느낀 것 같다. 친구. 매장의 메인 메뉴와 상충하지 않는 사이드 반찬거리 먹거리, 그와 동시에 매장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정도의 음식이라면 충분히 해도 된다라는. 필자는, 다른 친구는 한국의 고깃집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구매자가 조리해야 하는 특이한 문화, 즉 불판 대여도 겸하고 있기에 매장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의 음식이라면 문제없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글 쓴 의도, 나에게 동의하십시오. 땡큐. 아 그렇군요. 저도 사장님한테 물어본 모든 의문이 해결된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사실 부추 정도는 괜찮지 않나? 부추 정도는 괜찮지 않나? 부추 정도는? 만약에 내가 사설 쌈장을 가져왔어, 괜찮지 않을까? 왜 사설 쌈장은 괜찮을 것 같은데 부추는 안 될 것 같지? 라는 느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사설 쌈장은 될 것 같은데 그 고깃집에서 삼겹살은 안 될 것 같아. 맞지? 부 근데 그러니까 둘이 다른 점이 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래. 뭐 이제 논리적인 근거는 없고, 부추는 쌈 종류에 들어가기 때문일까요? 그런 거죠. 이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메인 메뉴가 있고 메인이 아닌 메뉴가 있는, 그죠?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했던 근거는 잘 생각해보니 이거예요. 메인 메뉴가 있고 아닌 메뉴가 있. 근데 그러니까 메인 메뉴, 돈을 내고 먹는 메뉴인 거예요. 그렇게 정의했을 때 돈을 내지 않고 먹는 메뉴, 뭐 상추, 마늘, 고추, 쌈장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물론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물론 고깃값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아무튼 고기 사면은 걔네 무한으로 나오잖아. 얼마나 먹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때 이제 이 상추와 비슷한 포지션의 부추를, 마늘과 비슷한 포지션의 부추를 굳이 못, 뭐랄까, 괜찮지 않을까? 걔네 포지션이 겹치니까? 그런 느낌. 어머니 식당 하시는데 가게 김치 싫다고 집김치 가져와 드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들잖아요. 그죠? 김치 값도 더 안 나가고. 그죠? 뭔가 그런 느낌? 어차피 마늘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부추나 마늘이나 뭐 주인장 입장에서 가져온 거 먹다가 탈났는데 식당 음식 탓이라고 블러핑을 하면, 그러면 근데 사실 반대 입장을 이야기해본다면은 그 반대 입장 이야기해본다면 그 부분이 아마 안 되는 이유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겨우 에이 이거는 사이드 메뉴니까 왠지 느낌이 괜찮은데, 느낌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같은 그런 가짜는 이유 말고 그냥 어떤 반드시 그래도 되는 논리적인 어떤 계보 이런 게 딱히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거 먹었다가 탈라고 우리한테 탓하면은 우리가 물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애가 잘 조사해가지고 막 안 물어주고 뭐 그러면 되지,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게, 애초에 그런 걸 조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비용이야. 사실 그거는 뭐 똑같긴 하다. 딴 데 가서 커피 이상한 거 뭐 상한 거 땅에서 핥고 온 다음에 음식집 들어가가지고 좀 먹다가 배탈 나가지고 이거 니네 음식 먹다가 그런 거라고 얘기하면은 그것도 뭐 어차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결국 그거는
반대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 논리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적절한 대응 사례는 아니지만 딱히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렇다면야 뭐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식당 재량이지 않나 싶네요. 결국에 답은 엿장수 만대로이지 않나. 결국에는 물어보는 게 가장 현명한 그런 행동이지 않나. 대신에 적어도 그 예약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그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닌가? 뭐가 더 유리할까? 사전에 물어보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은 가서 일단 불판에 얹은 다음에 이거 그러고 보니까 물어보는 걸 깜빡했네. 이거 부추 요 조금만 해갖고 제가 부추가 없으면 고기를 못 먹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유리할까? 적어도 한 번은 넘어가지 않을까? 미리 고지받는 게 유리하다고요? 고의성을 입증할 때? 아니 사업주 입장에서 이 사람이 블랙 컨슈머일 것 같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블랙 컨슈머일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뭐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애초에 그냥 확률을 없애려면은 그냥 애초에 전화해서 뭔가 물어봤을 때 안 됩니다 해버리면 그냥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사고 회로도 거치지 않고 안 됩니다로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건 이제 바라던 바가 아니니까 당신의 이 뇌의 사고 회로, 논리 회로를 이용해서 이제 그죠 어떻게든 부추를 먹으려면 후자가 맞겠죠. 하지만 서로 부스럼 없애려면 전자가 낫겠지만 전자는 확률이 낮다라는 거죠. 이것은 딜레마.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약에 제가 부추 이상한 거 갖고 와서 주워 먹은 다음에 왜 우리 집 거 음식 먹고 탈났다고 그런 거 가지고 이거에 이 이야기의 논파인데 사실 내가 핫도그 시켜갖고 거기서 있는 케찹 안 뿌리고 내가 가방에서 케찹 뿌려가지고 먹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자자자자 왜 다른 그 케찹을 뿌리세요? 뭐 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요? 안 막을 거란 말이지. 그런 거 읽어서 일투적 감시? 아니잖아요. 케첩 들고 다니냐고요? 간혹 있어요. 그 양념 들고 다니는 사람. 마요네즈나 이런 거. 막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 부추의 그런 게 괴가. 그 괴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추를 거부하는 합당한 이유는 될 수 없어. 그러나 이건 뭐냐면은 결국 엿장수 맘대로이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유는 그거야. 주인이 싫기 때문에. 논리적인 이유는 없음. 이라는 거죠. 합리적인 이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시 원점이죠. 부추가 안 되는 이유도 없고 되는 이유도 없다. 라고 한다면 원점이지. 결국 엿장수 맘대로죠. 부추 먹고 탈라도 매장 책임을 묻지 않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애초에 이 논지에서 벗어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막았다 안 막았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부분이 어디서든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애초에 배탈 난 사람이 와가지고 음식 먹고선 배탈 났으니까 병원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어떻게 뭐 내가 그게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외부 음식 못 먹게 하는 거다라고 한다. 이미 외부에서 먹고 왔으면 어떡할 건데. 답이 없잖아. 이 안에서 먹은 거랑 외부에서 먹은 거랑 어떻게 뭐 안에 뭐 위를 갈라갖고 뭐 그거를 뭐 죽인 다음에 저 검시해 볼 거야 뭐 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고 결국에 식당에서 그런 일 생기면 조사업체 합의금 준다. 왜 그럴까요? 영어 못하는 게 더 손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음식점 합의금 뜯는 사람도 존재한대요. 그렇긴 해. 있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상습적으로 하면은 걸리긴 하니까요. 상습적으로 안 하겠지. 상습적으로 해서 잡혔으니까 알고 있겠죠. 사람들이. 근데 가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막 엄청 크게 이제 손해가 안 되는 금액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주는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내가 한 달에 뭐 가게 매출이 한 200만 원 나와. 순이익이면 200만 원 정도 돼. 그러면 만약에 뭐 합의금 100, 200 달라. 그러면은 못 주지. 그럼 못 주지. 그런 곳이 신고를 하는 거지. 경찰에다. 그런 곳이 신고를 해갖고 조사하다 걸리는 거지. 근데 막 그런 데가 아니라 막 한 10만 원 병원비 좀 진료비 좀 달라. 10, 20. 이 정도면은
이거 뭐 조사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가게 뭐 며칠 뭐 경찰 출두하고 이러느라 가게 며칠 문 여는 것보다 그냥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합의가 50 기본이라 끔찍하네. 근데 그 조사에서 뭐 어떻게 나오지도 어떻게 뭐 가게 쉬는 게 문제인 거잖아 결국. 어떻게 부추 먹으면 고기 덜 먹으니까 가게 입장에선 손해 아니냐? 아니 근데 부추 대신에 마늘 먹고 상추 먹을 수도 있잖아요. 망할 거. 어? 이 사람이 고기는 안 먹고 상추를 다 쓸어가고 있네. 약간 이런. 아니 이 사람 고기는 1인분 시켜놓고서는 상추로 배를 채우고 있잖아. 약간 그건 그거대로 광기잖아요. 부추는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하다 느낌이긴 한데 애매하지만 그래도 좀 가능에 좀 더 가깝지 않나 라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소스나 이런 사이드 메뉴에 가깝게 취급이 돼. 만약에 부추 무침을 사야 돼 그러면 이제 아웃이지. 부추 무침을 사야 되면 아웃이지.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저 반찬을 사야 되면은 그러면 사이드 반찬 안 돼. 소스도 사야 돼. 그러면 안 돼. 다 아웃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형태의 문제라고 봐야 되나? 고기랑 뭐 곁들여 먹는 거 좋아하냐고. 파절이야. 뭐 양파 양파 소스랑 양파 이렇게 해갖고 먹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보다 파절이가 더 맛있다. 쌈장은 당연히 같이 들어가야죠. 쌈장은 당연한 거. 파절이와 고기를 접착시키는 방법이 쌈장이에요. 쌈장이 풀이야. 고기에 쌈장을 발라서 접착력을 만든 다음에 파절이를 위에 올려서 두 개를 접착시키는 거라고. 매장에 손해가 가는가?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손해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손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기 나름이라서 결국에는 엿장수 맘대로가 돼버립니다. 사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가 부추 맛집이면 어떻게 봐야 되냐. 난 너네 부추가 싫다. 난 니네 부추 맛집이라 그러는데 내 입맛엔 안 맞는다. 난 그냥 부추 먹을 거다. 양념 안 돼 있고 그런 거. 안 맛집인 부추 그냥 먹을 거다. 난 이게 더 맛있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그 식당에서 집김치 가져다가 드신 분이 계신다. 그렇게 거부감도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브루스타랑 버너 들고 와가지고 아니 이 사람 제육을 갑자기 해먹기 시작했어. 김밥 천국에서. 그래놓고 김밥 천국에서 물만 떠나가고 김밥 한 줄 시키고 갑자기 제육을 해먹는다고? 이런 느낌이면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있던 후리카게를 갑자기 꺼내가가지고 밥에다가 뿌려먹기 시작했다. 이건 뭔가 괜찮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뭔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대부분은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죠. 불편하다고요? 아 그런가요? 김치 추가 요금 받는 거? 저는 거기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거부감이 들 것 같아요. 안 가지 약간 이런. 왜냐면 저는 필요하다면 김치를 좀 많이 먹는 편. 해외는 사이드 추가나 리필도 다 돈 받는다. 그러니까 그 어떤 주변의 형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의 형태가 문화 때문에 문화가 좀 큰 것 같아요. 아니 한국에서 이거 밑반찬을 돈을 받는다고? 너네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나가. 약간 이런 심리랄까? 야 너 이 집 말고도 나 밥 먹을 때 많아. 니네 집에서 안 먹어. 근데 만약에 외국에 갔어. 외국에서 밑반찬 리필에 돈 받아. 너네 가게 말고도 다 받네? 그냥 여기서 먹지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문화나 이런 것들까지 전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러니까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판단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판단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기준부터 세워야 할지도. 근데 이제 문화나 주변의 상황이나 이런, 사실 지금까지 했던 거는 주변의 상황이나 문화를 반영한 거니까 왠지 괜찮을 것 같은데? 는 이제 외국에서는 왠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기준이 그거였잖아요. 돈을 내는가 안 내는가.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도 돈을 그렇게 받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망하니까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형태 때문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라서. 내가 음식점 사장인데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허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역지사지의 마음. 내가 사장인데, 고깃집 사장인데, 사장님 제 부추 가져와가지고 좀
꺼도 돼요? 딱 시나리오를 짜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부추요? 뭐 부추 정도야 뭐. 뭐 가져와서 꺼두세요? 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점점 도가 지나쳐지더니 한 부추만 막 한 20단을 가져와가지고 막 구워 먹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건 아닌데 이제 부추만 20단씩 가져와가지고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느낌이. 그러니까 이야기한 허락한 선에서는 지키고 있는데 양에 대해서도 얘기해 놓을 걸 이라고 후회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본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그 문화가 돼가지고 야 여기 고기만 아니면은 뭐 딴 거 가져와서 구워도 되나 봐. 막 새우 가져와가지고 막 굽고. 하지만 새우는 맞겠지. 이게 새우는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저쪽은 부추 구워서 먹잖아요. 부추는 이제 뭐라 얘기하냐? 거기다 대고서는 부추는 뭔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할 순 없잖아요. 뭔가 납득할 만한 말이 필요하잖아. 부추는 채소지만 새우는 단백질이다? 근데 거기다 대고서는 그죠? 그러니까 부추 치우는데 노력이 들지 않지만 새우는 일이 커진다. 그러니까 적어도 들고 오신 건 다 치우셔야 됩니다. 라고도 말 못하는 게 그럼 우리 치울 수 있으면은 뭐 아무거나 가져와도 돼요?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상한 막 들고 올 수도 있잖아요. 소 한 마리 데리고 오고 치우면 지금 우리가 치울 테니까 여기서 도축해도 되죠? 안 되는데. 그래놓고 안 치운다고요? 물론 그게 문제겠죠. 보통 그래놓고 안 치우겠지. 근데 문제는 뭐 그렇게 일 벌려놓은 다음에 결국 내가 치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사단을 이제 겪고 나서 막 이제 해롱해롱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몰라요. 몰랑 안 돼. 몰랑 안 돼. 로 이제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스토리가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제가 그랬잖아요. 결국엔 제가 이제 엿장수 맘대로일 거다.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가 실제로 일어난 이후 생긴 거 아니냐. 저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엔간한 여러 가지 규율들 다 선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법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제정되는 법인 거죠. 정말 법이란 그런 시민의식 차이라고요. 요즘은 좀 덜하지 않을까. 덜 하겠죠. 덜 할지 덜 안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당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한 번이라도 당했다. 가공족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글쎄요. 가공족? 본 적은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심한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심한 케이스들 보면은 그게 이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생긴 일인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카공족한테 곧 이제 빡시게 뒤어가지고 그 카공족 몰아내든 안 몰아내든 그거 피해받는 사람이 고객이고 그죠? 이제 대응하는 사람이 아르바이트라서 그렇지 만약에 그게 이제 매장을 운영하는 스타벅스의 사장이다. 스타벅스 CEO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자가 그런 걸 이제 당한다 싶으면은 아마 생기겠죠. 근데 이제 그 반응이 느린 이유는 좀 너무 말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어떤 영향이 끼칠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장님이 맨날 어디 나가 있고 이렇지 않잖아요. 사장님 영업하고 그러니까 일하고 그러니까 보통 사장님 그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장 같은 자리가 겪지 않으면은 아니 그러라고 니네 월급 주고 있는 거야 이래버리면 끝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대응하라고 니네 뽑아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죠? 나 롤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그냥 서로 죽여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바뀌진 않아요. 바뀌진 않고 그냥 험악해지기만 해. 근데 이제 카페 카공족 사태가 아마 그런 모양이지 않나 싶어요. 사장이나 그런 쪽은 뭔가 방침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카페나 이런 데는 매니저나 이런 사람 매장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틀은 왜냐면 그 사람들도 고객일 수 있으니까 왜냐면 사장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도 고객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맨날 맞추더라고. 저 사람 쫓아내는 결국에는 어차피 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아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야 니네 그런 거부터 대응하라고. 그래서 월급 그 주고 뽑아놨더니 그 불평불만하고 말이야. 그거 싫어? 어? 애가 이게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카몽족 매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다. 만약에 그게 이제 가시화되고 확실히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 아마 방침이 내려지겠죠. 근데 그게 확실하지 않을 만큼 애매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숫자가 적거나 임팩트가 크지 않거나 수면 위로 드러날 정도. 음료 한 잔 시키고 오래 뻐기기 많잖아요. 카공조 아니야. 결국에 이제 서로 죽여라 같은 그런 사태만 많이 벌어지고. 근데 그나마도 그런 서로 죽여라인 사태에서 이제 화살을 이제 결정권자한테 돌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뭐 아무래도 크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점점 뭐 콘센트를 막는다든지 이런 일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